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1912년 7월 12일 미국인 서적 수집가인 물프리드 보이니치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 몬드라군의 수도원에서 고문서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에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가에 있던 책들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보이니치가 혹시 가치 있는 책이 있다면 자신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서재에 혹시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진귀한 물건이 있는지 한참을 둘러보던 중 특이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양피지 재질이었던 이 책은 중세에 제작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책을 펼치게 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이할 정도의 신기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 여러분 잠깐 사진으로 보실 텐데요. 식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나체의 여인, 별, 점성술을 그려놓은 듯한 도표도 있었습니다. 그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책에 적혀있는 글자들은 직접 손으로 쓴 듯한 필기체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 적힌 내용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보이니치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희귀 문서들을 발굴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언어에도 상당히 능통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있는 이 낯선 글자들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글로서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책은 과연 누가 쓴 책일까요? 책 여기저기를 뒤져봤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스테리로 가득한 서적. 이 책은 일단 보이니치가 매입을 해서 다른 서적들과 함께 헐값에 샀고요. 집에 돌아와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고문서 연구가들에게 책 내용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한 챕터당 16쪽으로 되어 있고요. 총 17개의 챕터로 약 27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쪽이 분실된 채 현재는 240페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책을 발견한 물프리드 보이니치의 이름을 따서 보이니치 문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읽을 수 없는 글이 아닌 사파를 근거로 약학, 식물학, 생물학, 천문학 같은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에 대해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글을 읽을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죠. 일단 이 책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희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그림만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점성술, 별자리를 연구하는 듯이 도표로 그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단순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씨를 모르니까요. 또 다른 사진으로는 분명히 식물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리와 잎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책은 책인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제가 맨 먼저 보여드린 내용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식물이 그려져 있긴 한데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보이니치가 이 책의 분석을 의뢰했을 때 학자들은 이 책이 고대 연금술에 관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연금술사들 말고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독할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에 기묘한 것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저 아무 내용이나 막 신비로워 보이는 그림과 읽을 수 없는 글자를 써서 황제에게 바치고는 거액의 보상을 받는 그런 사기꾼이 만든 가짜 문서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동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크로드에 대한 탐사가 한창일 무렵
몇몇 사기꾼들이 이런 고대 실크로드의 문서라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를 팔기도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보이니치 문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페이크 문서일까요? 이게 마구잡이 낙서라고 보기에는 보이니치 문서에는 꽤 많은 언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실제로 보이니치 문서에 있는 글자를 좀 확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현 문자처럼 반드시 등장해야 할 일정한 글자가 모음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서 QS, DX 같이 두 단어가 잘 붙여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글자와는 연속해서 쓰이지 않는 스펠링들이 존재합니다. 즉 그들만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영어에는 T 이렇게 두 개의 T가 같이 써서 쓰이긴 하지만 QQ처럼 중복해서 쓰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패턴을 보이는 스펠링들도 보이니치 문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한참이었는데 이 지프라는 언어학자가 전 세계 언어 중에 자주 쓰이는 단어의 빈도를 조사하다가 도달하게 된 지프의 법칙이라는 게 통용되고 있는데 이 지프의 법칙이 보이니치 문서에서 보이는 글자들과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보이니치 안에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사실 무작위로 쓴 낙서 같은 가짜 글자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문법이 존재하는 언어 또는 문자 체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금껏 이 문자를 제대로 해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인데요. 학자들이 이 문서를 쉽사리 해독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언어가 인도 유럽어족의 보편적인 특징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요. 한 글자만 다른 그러니까 한 모양만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가짜로 만든 그냥 신비해 보이려고 만든 문서다라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런 단어나 말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추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그려진 사파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 무엇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삼색 제비꽃이라 불리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 보이니치 문서에서 가장 기괴해 보이는 그림이 많은 것이 바로 식물과 관련된 챕터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삼색 제비꽃처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식물도 그려져 있습니다. 즉 그 말인 즉슨 그들이 지금 이 삼색 제비꽃에 대해서 무언가 효능일지 여기에 대한 생물학적인 분석일지 여기다 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해둔 것이 아닌가라는 단순한 추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기에 앞서서 여전히 이 책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천문학 챕터입니다. 거기엔 이런 은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서의 제작 시기가 1404년에서 1438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은하는 물론이고 태양계의 모습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은하와 은하수의 존재를 이 책에 남겨놓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보이니치 문서를 가장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결국 몇 가지 가설에 도달합니다. 자, 이 사진이 실제로 그 은하계의 모습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사진인데요. 자, 먼저 2009년 이디스 셔우드라는 이가 주장한 것은 아나그램 형태로 기술된 언어라는 거예요. 아나그램은 쉽게 이야기해서
단어의 철자 순서를 바꾼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egg, EGG를 GGE 또는 GEG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철자의 순서를 바꾼 것을 아나그램이라고 하는데, 보이니치 문서 중에서 이렇게 약초학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된 아나그램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garlic이 이렇게 바뀐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뭐 밀라노의 어떤 통치자 가문에서 쓰던 방식이고 그걸 그냥 암호화한 거다 라고 단순한 어떤 아나그램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아나그램만으로 이 몇 개의 약초학 부분은 설명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해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저 가설로 남게 됩니다. 2014년 8월 영국의 대학 교수 스티브는 이것이 중동 근처에 살던 사라진 민족의 언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썼던 단어긴 한데 이제는 사라진 단어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라서 해독을 시도했지만 총 책에 있는 9개의 단어만 해석을 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이 부족해집니다. 이후엔 니콜라스 깁스라는 영국인은 보이니치 문서가 중세의 여성 건강의학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여성에게 좋은 그런 웰빙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목욕법이나 향기 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설에 있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그림을 보시면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천문학 챕터에 있어서는 도저히 여성과의 어떤 연관성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니콜라스 깁스는 서령 문자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미스테리 속에 남아있던 보이니치 문서가 최근 2018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AI 연구소 소속 콘드레 박사가 자기가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언어 통계 기법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문서 해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니치에서 보이고 있는 이 글자가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암호 해독 이후 이 팀은 1000문장을 해석해냅니다. 그녀는 승려와 가장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진언을 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AI의 힘을 빌려서 거의 100년 전에 발견된 그리고 600여 년 전에 써진 이 미스테리 보이니치 문서의 1000문장이 해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이 1000문장 해석 이후에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문장들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보이니치 문서가 발견된 이래로 참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간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또 여전히 기묘한 문자와 그림들로 가득한 240페이지의 서적은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문 또 비전문 암호학자들을 완전히 좌절시키면서 전 세계 로혼치 사본, 파이스토스 원반과 함께 암호학 역사의 성배로 남아버린 보이니치 문서. 지금 이 순간 보이니치 문서는 그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밝혀주리라 믿으면서 예일대학교 바이네키 도서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